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 근래 XRP가 찔끔찔끔 많이 올라가서 아마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상자산 법안에 관해서 명확성에 관한 게 나올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 자료를 찾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는 팬딩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좀 중요 정보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도 좀 프레임상 어느 지점까지 이제 중요한가, 그리고 명확성이 나올까,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중 관계에서 반도체가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전향이 될 건지에 관해서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러의 축소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을 보시면 왜 가상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건지 어렴풋이라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28일 날 가상자산 법안 4월 법안 소위서 의결 유력 의원들 단계적 입법 찬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국이 기준이 될까요?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데 한국이 미국인가요? 한국이 중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요?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나요? 강대국에 비해서는 사실 약소국인 거는 기정사실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미디어에 일단 나왔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여기 중국이 보시면은 2025년까지 국가 블록체인 표준 업그레이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가상자산을 밴시킨다, 블록체인 뭐는 도입한다, NFT는 수용하는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은 밴시킨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채굴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낸스하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내막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나온 뉴스랑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은 올해 중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표준 시스템의 설계 수준을 명확히 하고 초안에 대한 추가 입력을 4월 28일까지 대중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한국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관한 얘기랑 중국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이 얘기는 그 중간에 미국도 같이 공조해서 움직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XRP를 사서 XRP가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력이 중간에 탁탁 쳐주고 개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그 추매를 끝난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크레딧 코인 일명 업비트의 BTC 마켓의 CTC 코인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이지리아 관련해서 제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관련해서 몇몇 가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존에 수년간 떠들었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어떤 그 개발 진행 상황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크레딧 코인 2.0 버전 업그레이드 예고 지분 증명으로 전환. 이거는 대변혁이죠. 포우에서 포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하면서 스테이킹을 하는 구조가 있었죠. 근데 크레딧 코인도 그런 엇비슷한 구조가 있지만 대변혁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예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업비트 마켓에서 아직까지 원화마켓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열심히 하는 블록체인 팀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엄청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엉뚱하게 저가에 손절하고 다른 코인 타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펌핑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자, 그리고 리플 CBDC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XRP 일주일간 24% 급등. 헤드라인만 보면 리플이 CBDC와 경쟁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 CBDC가 움직일 수 있는, 자, 여기 CBDC, 네. 뭐 여기도 CBDC가 있고, 뭐 여기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 일본에서, 뭐 영국에서, 한국에서 발행하는 거. 자, 이 CBDC 연결 통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일지, 그 혈액이 되는 게 XRP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문장에 보면 이제 그게 있거든요. 리플이 현재 20개국 국가와 CBDC 솔루션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 리플은 영국 은행의 디지털 파운드와 자문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었다. 제가 왜 코인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 우리는 자각을 못해요. 한 2025년 정도 되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 망을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이 정도 때 가면 가격으로 분명히 보상을 해줄 거예요. 지금 수년 동안 힘드셨던 분들한테. 예. 땅을 지금까지 열심히 팠는데 마지막 금은보화가 쏟아지기 직전에 포기를 하면 인생 망한다는 거죠. 다가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XRP 투자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면 분명히 큰 보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5개국 금융기관 리더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향후 4년 내 자국 CBDC가 상용화될 거다. 이 CBDC 거버넌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여기에 유동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XRP는 과연 어떤 위상으로 올라갈까. 자, 제가 비트코인 위에 XRP라고 얘기하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중국에 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죠. XRP에 관한 끝판왕이란 얘기도 저는 2025년까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니까. 중국에 관한 얘기도 GDP, GNP가 앞설 거라고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자, 예. 마잉주, 순원 묘차자, 평화 강조, 중국, 대만 모두 중화민족. 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다? 과연 이게 대만의 스탠스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를 보면. 어쩌면 분쟁 없이, 전쟁 없이 그냥 일국양제체제로 홍콩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만 하면은 어떤 데인가요? TSMC. 왜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지. 지금 국내에 나온 미디어만 보면 그냥 미국한테 압력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인프라가 와해되고 중국은 망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양분합니다. 네, 양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어쨌건 그 안에서 미국은 내수시장과 달러의 축소로 백스텝을 밟고, 그리고 중국은 경찰국가로 내세우면서 어쨌건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우려고 그런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공중파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살짝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서 달러가 위축되고 미국이 빠져줘야 사실은 코인 시장이 엄청 좋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일강 체제로, 예?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체제에서 달러가 예를 들어서 과거 100년과 같이 앞으로 100년 동안 강성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서서히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미국 CFTC 비야만 소장이 이더 상품으로 보는 견해 강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CFTC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 CFTC가 기존에는 BTC만 상품이라고 얘기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포코인에 관한 정의가 내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자,
전 CFTC 회장이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기관의 소송은 큰 거래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SEC가 싹 들어가고 CFTC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눈치를 챌 거고, 어쨌건 명확한 규제안이 다가온다라고 이제 그냥 인지를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보이저의 바이낸스 US에 대한 10억 달러 판매가 미국 법원에 의해 보류됩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과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날지. 자, 계속 오락가락하게 계속 만들죠. 헷갈리게. 그러면서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거리죠. 위아래로. 자, 결론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근데 그 결론은 긍정의 결론이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리고 영지식 증명, 제로지식 증명이죠. 비트코인에 도입되어 네트워크 상태 유효성 검사를 정밀 검사합니다. 제가 블록체인의 저변 확대, 블록체인 산업이 현물 경제에 흡수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지식 증명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포텐셜이 터질 거다. 그거는 가격적으로 분명히 보여질 거다. 지켓이. 예전에 비탈릭 부텔린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마지막 개발의 끝은, 자, 익명성의 완성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 영지식 증명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모든 CBDC에도 영지식 증명이 들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기술력의 베이스는 지켓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호라이젠은 그 근본적인 기술의 플랫폼 기능을 추가한 거고, 베리 실버트가 선택을 하고 언급을 했었던 이유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거고, ETF 승인도 되고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저한테 이제 댓글에 왜 언급을 안 하냐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지난 수년 동안 떠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언급을 할까요? 빗비넥스의 분석 가드는 우리가 비트코인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예스 노예요. 예스냐 노냐, 이거 그냥 페이크인가요? 공중파 미디어에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뭐 도이치뱅크 얘기까지 해가지고 별의 얘기가 다 나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은 투자를 일관되게 오래 못해요. 이렇게 해도 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경기 꺼진다고 한번 그렇다고 한번 보자고요. 만약 도이치뱅크 뭐 파산, 그러면 명목화폐와 관련돼 있는 대형 은행인데, 유로존에서도 엄청나게 큰 은행인데, 그럼 명목화폐가 흔들린다. 달러와 유로화가 흔들린다. 그것은 비트코인의 강성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의 강성, 비트코인의 폭발은 알트코인의 폭발을 유도한다. 세금을 거기서 수년간 중앙정부는 걷어간다. 이 논리가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루하루. 자, 메인넷 샤펠라 발표, 여기 3월 28일 날, 자, 뉴스가 나왔는데 정확히 날짜가 여기 나와 있네요. 거의 한 4월 13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월 13일 정도.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고 이제 폭락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발표가 그것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항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간 없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더리움, 더 많이 여기에 스테이킹을 더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서클사하고 이제 관련해서 USDC 말이 많았죠. 준비금 증명 뭐 안 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USDT 이래 계속 말이 많았죠. 근데 우리 준비금 증명 확실히 돼 있는데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서클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쨌건 USDC와 USDT는 양분해서 서로 사라지지 않고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CBDC를
개별적으로 빼낸다고 해도 얘네는 얘네고 얘는 얘네예요. 네. 자, 그리고 서클 노블 네트워크를 통해 코스모스를 통해서 USDC 출시 발표. 이거는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라인을 늘려놨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코인인데 거기에 이제 코스모스까지 이제 추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검증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22 총재가 중앙은행이 CBDC 없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로와 유로도 그렇고 뭐 달러도 마찬가지로 자 달러도 그렇고 위에나 엔화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엄청 많아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 5대 기축통화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이 CBDC 쪽으로 에너지를 이동해서 이 거버넌스를 키우는 거는 다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CBDC가 없다면 통제력 상실할 수 있다. 왜? 명목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형 은행들의 파산이 삼군은행, 저축은행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거기서부터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한국 같은 경우 신한이나 국민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 그것을 정부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망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술은 세푸대에 담고 헌푸대는 없애버리는 거죠. 명목화폐에 관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6대 기축통화 자리에 얹어놓고 같이 살을 찌우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페이먼트 시스템, 뭐 경제 구조를 성립을 한다. 그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블록체인 아니면 뭐 코인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탈중앙화다 막 이런 얘기들. 근데 그냥 다 나오잖아요. 크립토퀀트가 이제 발표해서 비트코인 61% 대형 투자자들에게 집중. 그럼 여기서 대중들이 개인들이 더 소수죠. 이게 만약에 더 많이 늘어난다. 61%가 아니라 더 많이 점점 늘어난다. 근데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삼성전자, 애플사 이런데 그런 데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그럼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이익 집단한테 늘어가겠죠. 개인들은 줄어들고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도 팔아서 써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돈 많은 이익 집단이 그리고 난방비 부담에 뭐 도시가스 사용량이 뚝 떨어졌다. 2월 뭐 요금 가구당 37,000원. 그래서 이게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작년에 대비해서 한 달 지나가면서 난방비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한 5월달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난방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슬금슬금 아마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금이 많을 때는 그쵸 올린다는 얘기라면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눈가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요금을 적게 내게 되면 여름에 이럴 때 계속 찔끔찔끔 올려봐요.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 때 됐을 때 폭발을 하는 거죠. 난방비가. 그런 모습이 향후에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이제 반도체 얘기 또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조금 받으려면 기밀 자료 내라. 미국 이기주의 도 넘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삼성이나 아니면 그 외 반도체 회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나을까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시진핑 깐부 빈살만 중에 뭐 이틀 새 9조 원대 통큰 투자. 그래서 아람코 중국 석유화학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에 대한 장기적 약속 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거래가 뭘로 돼요? 기존에는 달러가 기축이었으니까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놓고 서로 무역 거래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었죠. 근데 그 체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두 국가만 중국하고 아람코만 그러냐 사우디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빠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이 중국이 발행한 사우디와 관련돼 있는 CBDC만 그 빈 공간을 채울까요?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예,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게 트리거가 되고 전체 그림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되게 많이 하셨어요. 코인 투자 하시느라고. 그리고 제 채널 항상 이제 시청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예, 고통의 시간을 견디신 많은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좋은 날이 저는 조만간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들이 또 그런 거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